야, 네 말 듣다 하우스푸어 되면 어떡할 거냐.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할 때 그 정도 리스크도 감당을 안 하세요? 저한테 정답을 원하세요? 요때 딱 사서 팔면 돼. 딱 사서 팔면 되지만 실제로 해보시면은 절대 안 돼요. 우린 일반인이잖아요. 예, 안녕하세요. 얼음공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하다가 꼭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또 나왔어요. 이제 결혼을 하시는데 신혼부부인데 이번에 이제 서울에 집을 사고 싶으시대요. 아무래도 지난 몇 년간 오르는 걸 많이 봤으니까 불안하시겠죠. 신랑분이랑 상의를 했는데 지금 서울에 집을 사도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단 상담을 하면 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자기가 살 집이 필요한 거는 자기가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 묻고 싶은 게 이게 아파트 값이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물으시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두 가지예요.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렇죠. 그리고 전 이미 영상을 통해서 저는 미래를 맞출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못 맞춰요. 미래를 맞출 수 있으면 전 이미 부자가 돼서 자유롭게 살고 있겠죠?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겠어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지난 40년 동안 우상향 했으니까 서울 아파트는 지금 사서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거니까 사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떨어질 거니까 사면 안 된다예요. 그러면 이거 고민을 했을 때 일단 내가 몸이 들어가서 살 집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죠? 두 번째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으니까 고민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드렸냐면, 일단 맞는 답을 얻으려면 질문이 맞아야 돼요. 내가 진짜 내 몸이 들어가서 살 집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경제적인 재테크가 더 중요한 건지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사실 이제 아직 젊으시잖아요. 저랑 얘기하신 분이 젊으시거든요. 젊으신 분 입장에서는 솔직히 주거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요. 어떻게 보면요. 왜냐면 월세를 살아도 되고 전세를 살아도 되고, 왜냐면 아직 아기가 없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옮겨 다닐 수가 있는데, 아기들이 이미 일단 학교에 한번 들어가면 옮기는 게 어려워요. 막 주변에 보면은 아기들 학교 뭐 들어간 다음에 투자하면서 옮겨 다니라고 하시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서 그거 어려워요. 애들 정서란 게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한번 들어가면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좋은 입지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신혼부부는 일단 이게 선택의 폭이 좀 넓죠. 그거에 비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자산이 얼마나 증식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일단 질문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답변이 되게 확실해요. 저는 그냥 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여러분, 만약에 지금 집을 안 사잖아요. 그러면 선택은 뭐가 있죠? 월세랑 전세가 남아요. 월세, 전세가 남는데 일단 첫째로 월세는 일단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월세에 살면은 돈이 정말 잘 안 모여요. 그러니까 잘 안 모여.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야, 월세를 내나? 집을 산 다음에 대출 이자를 내나? 뭐가 다르냐? 다르죠. 월세는 그냥 날아가는 돈이에요. 그리고 대출 이자는 뭐예요? 내가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다음에 나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방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전세는요. 전세는 많이들 선호하시는데 문제가, 제가 예를 들어 전세를 2억을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전세를 2억을 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2년 후에 그 2억을 돌려받아요. 이게 똑같은 2억인가요? 이게 우리가 2년이라 그러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짜장면 값이나 새우깡 되게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사실 그게 실제로 맞는 얘기예요. 경제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월급이 30만 원이었다고 쳐봐요. 그럼 지금도 30만 원을 받아야 되나요? 그럴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한테 월급 30만 원 받으라 그러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다 비난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는 전세 2억은 2년 후에 똑같은 2억이 아니에요. 훨씬 더 가치가 낮아요. 근데 지금 돈을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죠. 추경도 해야 되고 복지 예산도 써야 되니까. 그건 맞잖아요. 다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의 가치는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월세와 그리고 매매 두 개 중에 하나가 남는데, 여러분, 일단 월세는 내기 시작하면 뭐가 문제냐면, 제가 중간에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월세를 일단 살기 시작을 하면은. 그렇잖아요. 일단 월세 계약 2년을 했고 월세로 살기로 마음을 먹었고 매달 돈이 나가니까 돈이 안 모이잖아요. 그런데 집을 사면은 내 형편에 지금 맞춰서 사면은 지금 있는 거를 어떻게든 끌어 모아서 산 다음에 대출을 갚아 나가는 거죠.
그 밑에 저한테 무조건 들어오는 비난이 있어요. 야, 네 말 듣다 하우스푸어 되면 어떡할 거냐.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할 때 그 정도 리스크도 감당을 안 하세요? 저한테 정답을 원하세요? 세상 어느 바보가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서 인생에 대한 정답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현자는 이런 상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틀리다 나쁘다가 아니라 제가 정답을 못 드리고 제 의견을 드리는 것 뿐이라니까요. 다른 사람들 막 무니까 오르니까 무조건 사라, 뭐 팔아라, 이 사람들 다 엉터리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미래를 맞출 사람들은 상담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저는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저희가 어차피 똑같은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주변에 아파트를 사서, 그러니까 대출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예요. 아파트를 사서 망한 분이 많아요. 정말 많으세요, 주변에. 일단 저는 주변에 없어요. 저는. 어쨌건 뭐 한 10년 고생하신 분은 있어요. 당연히 2008년도, 7년도 이럴 때 사신 분들은 고생을 10년 정도 하셨는데 지금은 없어요. 거의. 정말 이상한 거 사지 않으신 분들은. 그럼 거꾸로 여쭤볼게요. 주변에 아파트를 사서 자산을 쌓아 올려서 훨씬 더 잘 사는 분이 많이 계세요? 전 주변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걸 어떡해요. 저는 여러분 철학이 똑같아요. 유튜버가 돈을 쉽게 벌어요? 그럼 저도 유튜버를 합니다. 저 그래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남이 집을 사서 돈을 불렸어요? 그럼 저도 일단 사봅니다. 남이 대기업을 갔어요? 그럼 저도 대기업을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남이 부자가 됐어요? 그럼 저도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대표적인 예로 뭐 미국의 대통령도 많이들 욕하시잖아요. 그냥 뉴스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마음에 안 들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한 책도 안 읽어보시고. 배울 점 많아요. 우리가 비난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배울 점이 많아요. 사람은 자기보다 잘 나가면 무조건 욕하거든요. 전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따라해보거든요. 여러분, 서울에 집을 사서 지금 오랜 시간 버텼다는 건 뭔 뜻이에요? 대출을 무리해서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서울에 집을 샀는데 대출을 충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금 후회하는 분이 계세요? 없죠. 잘 없잖아요. 후회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럼 그건 안 하면 되는데 지금 봐보세요. 확률적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서 후회하는 분이 많아요? 아니면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저는 정말 양심적으로 주변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서 잘된 분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사라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아무리 과학적인 어떤 숫자나 뭐 인구가 줄어든다, 뭐 지금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여러 가지 숫자를 열거해봤자 들을 때는 그럴듯 하겠지만 얼마나 와닿으실 건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대기업 좋아하시죠? 공무원 좋아하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주변에 그거 하는 사람을 보니까 잘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좋은데 서울에 집을 써서 사람들이 잘 된 거는 왜 안 받아들이시고 욕을 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주변에 잘 된 분들이 참 많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벤츠차를 타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 직접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안 해보셨는데도 벤츠차를 타면 좋을 것 같죠? 삼성전자를 다녀요. 직접 안 다녀보셨잖아요. 좋을 것 같죠? 응. 공기업, 공무원 좋을 것 같죠? 안 해봤는데 좋을 것 같아. 그죠? 서울 집은 여러분도 능력이 되면 살 수도 있는데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정말 안 좋을 것 같다. 나는 이거 감당 안 될 것 같다. 그럼 절대 안 사셔야죠. 그런데 저한테 상담을 오셨다는 건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땐 한번 도전해 보셔야죠. 여러분 나중에 아기 있고 나이가 들었는데 도전을 새로 하면 리스크가 좀 크잖아요, 지금보다. 처음에 신혼 시작할 때 리스크를 감당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희 집은 25년 새살이를 하면서 정말 많은 기회를 놓쳤어요. 정말 많은 기회를. 어떤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공부나 어떤 개념을 익힐 시간이 없었고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작하는 분들한테 저는 솔직한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뭐 단기적인 조정이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있겠지만 이건 팩트예요. 샀어요. 샀는데 몇 년간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난 여전히 그 집에서 살아야 돼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거에 대해서 제 얘기에 분노를 하냐면 특이하게 모든 분들이 주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 주식은 왜냐면 떨어지면 바로 기분이 나쁘고 올라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저도 해봤는데 집값은 떨어져도 내가 지금 팔 게 아니면 그거는 아직 판 게 아니에요.
이게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들만 아마 동감이 되실 텐데, 내가 딱 산 다음에 팔 때 가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원래 특이성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지금 샀어요. 당장 떨어져요. 기분은 안 좋겠죠. 근데 그건 주식으로 생각하시는 거고, 다시 회복될 때 팔아도 되는 거고, 그냥 거기서 계속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건 화폐 가치는 내려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전문가들처럼 딱딱딱 이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지금 능력이 되고 대출이 감당 가능하다면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사자, 투기하자 이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요. 전 집이 필요하신 분들이 주변에 어떤 뉴스나 무조건 떨어진다, 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기회를 놓치는 게 저는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집이 있다면 살 때 어떤 판단 기준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 기준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처럼 누군가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이건 절대 무책임한 얘기가 아니라 가장 책임감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주장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역사에 기대서 설명을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일단 그런 투자적 측면보다는 집을 어쨌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세로 살든 전세로 살든 매매로 살든 살긴 살아야 돼요. 그럼 이런 분이 판단을 할 때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드릴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저를 보고 다가온 거잖아요. 상담을 하러. 그럼 나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전 언행일치 하는 편이에요. 거의 언행일치 합니다. 그러니까 저라도 산다는 뜻이죠. 제가 실거주가 필요한다면. 이 시기가 뭐 어쨌든 저랬든 떠난 다음에. 왜냐면 한번 살면 그래도 뭐 나중에 뭐 애기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을 살 거고 또 거기서 잘 되면 또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변에 나는 집값이 떨어지면 사겠다고 돈을 모으면서 기다렸다가 딱 떨어지면 딱 사신 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저는 주변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사신 분들은 뭐였냐면 이미 집이 여러 개 있던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좋아하는 분들이었어요. 저는 주변에. 나중에 알아보니까. 근데 여러분 주변에 집이 없어요. 처음에 딱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집값이 떨어질 걸 딱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지니까 딱 사신 분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뭔 말이냐면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론과 실제는 달라요. 이론이 얼마나 쉬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이론으로 따지면 과거 그래프로 따지면 비트코인, 주식, 선물 옵션 하면은 재벌됩니다. 요때 딱 사서 팔면 돼. 딱 사서 팔면 되지만 실제로 해보시면은 절대 안 돼요. 우린 일반인이잖아요. 심리적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하실 때 나한테 맞게 내 판단 기준에 맞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없어요. 일단 해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집을 사도 되냐 안 되냐의 정답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대출이 이거 나는 서울에 집이 필요한데 대출도 충당이 가능하고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10년은 있을 거야. 그럼 화폐 가치가 얼마나 하락할지 계산을 해보고 지금 뭐 부동산 가격 거품이 얼마나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내가 대출이자를 얼마나 오랫동안 갚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결정을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무조건 오를 거니까 영혼까지 끌어와 이거랑 내려가? 그럼 난 절대 안 사. 이거랑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한테 맞는 선택을 해야 기다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용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여러분 무엇보다 무조건 건강 유의하셔야 돼요. 다른 거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뭐 안 좋은 시기에도 저는 신혼집 알아보러 다니시니까 제가 기꺼이 상담을 해드렸거든요. 여러분 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건강 유의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